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 공부하는 김태훈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자주 듣고 있는 단어는 유례없는입니다. 그 말처럼 우리는 지금 과거의 연장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AI는 어느새 우리의 일과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마치 몇 년 사이에 미래가 갑자기 도착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생성형 AI에 의존하면서 더 빠르게,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문득 그러면서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더 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불안은 양날의 검입니다. 대부분 불안에 휩싸여서 마냥 쫓기기만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불안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서 기존과는 다른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불안감에 쫓기면서 생각의 문을 닫기보다 오히려 차분하게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창의적이고 놀라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생각의 버퍼링입니다. 버퍼링이라고 하면 무언가 버벅거리거나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상태라서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버퍼링이 오히려 생각의 품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정보가 밀려 들어오면 우리 뇌는 당연히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위 인지 과부하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전략은 당연히 순간순간 눈에 들어오는 정보만 처리하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면 익숙한 정보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구별해낼 수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의도치 않게 파편화된 정보를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재정렬하고 불필요한 건 정리해서 또 놓친 건 재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재조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의 버퍼링은 뇌의 최적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생각이 멈추고 머뭇거리는 것 같은, 그래서 피해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 더 나은 생각을 위해서, 새로운 발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야 하죠. 잠깐의 버퍼링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도,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버퍼링을 통해서 통찰의 결과물을 얻어냈죠. 스티브 잡스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늘 산책을 했고, 빌 게이츠는 매년 일주일 동안 외부와 단절한 채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생각 주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퍼링을 창의적인 생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고민을 오래 하고 생각의 속도를 느리게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불안감을 줄이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 버퍼링 순간을 정말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뜬구름 잡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스코어 프레임워크입니다. 스코어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5가지 요소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그건 바로 Sense, Constrain, Reorganize, Relate, Execute입니다. 먼저 스코어의 S, 센스는 관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충분히 이용하는 관찰이에요. 이걸 통해서 뇌에 편향되지 않은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 다시 보고 놓쳤던 걸 찾아내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을 위한 밑바탕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이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코어의 C, Constraint은 제약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라? 아주 멋진 말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이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면 아마도 그 생각은 산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약을 확인해야 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몽상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코어의 5, Reorganize는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해 보자는 것인데요. 우리의 뇌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나만의 시선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시선을 적용해 본다면 그 결과물도 당연히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 스코어의 R, Relate는 생각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호모사피엔스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죠. 호모사피엔스는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집단의 지혜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기에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 골똘히 생각할 때 엄청난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생물학 분야의 대가인 에드워드 윌슨은 실험실에서 홀로 연구하는 위대한 과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예술과 과학을 연결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기술과 인문학을 연결한 스티브 잡스, 이미 역사적으로 생각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 차례 증명되어 왔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스코어의 E, Execute는 실행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단계를 통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머무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버퍼링 순간을 실질적인 성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디어를 만드는 발현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창의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이디어 자체는 값어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준비한 구슬, 보배로 만들 수 있게 직접 꿰어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진행되는 업무 속에서 버퍼링 시간을 갖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빌 게이츠처럼 매년 일주일을 오로지 버퍼링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작을 해보는 건 중요합니다. 머리가 복잡한 느낌이 들거나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 때 5분 정도 버퍼링 시간을 가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과 방식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사라질 직업과 남을 직업을 고민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단순히 전문성 강화나 핵심 역량 확보를 넘어서는 기존과는 다른 질적인 성장, 소위 퀀텀 점프가 필요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버퍼링 싱킹, 여러분의 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